아읍. 황기찬은 배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첫 통증이 올라오던 순간 황기찬은 단순한 체한 줄 알았는데요. 강세리는 그 통증의 날짜와 강도까지 이미 달력에 적어두고 있었더라고요. 강세리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굳혀놓고 있었습니다. 황지호의 친자가 황기찬이 아니라 이태호라는 사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예감이 있었고요. 거기에 H&K 컴퍼니 이중 계약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로그인하며 남긴 메일 로그, 쪽에서 보낸 계약서, 지분 이동, 타임라인이 서로 맞물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강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세리는 선택지를 줄였는데요. 증거가 나를 덮치기 전에 입을 먼저 다물게 만든다. 그 입의 주인이 황기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황기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죽여야겠어. 강세리는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한 계획을 시작했더라고요. 처음엔 별것 아닌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집안 식탁의 허브차 브랜드가 바뀌었고 보조제의 라벨이 바뀌었고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간식의 성분표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의심을 피하려고 며칠은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예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패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강세리는 연속성이 의심을 부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끊는 방식으로 축적을 만들었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하게. 언젠가는 조용히 황기찬이 사라지겠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늘어났습니다. 황기찬이 속쓰림을 호소한 날, 황기찬이 소화제를 찾은 날, 황기찬이 회의 중 물을 2번 이상 찾은 날 강세리는 그 모든 날을 표시해뒀고요. 그 표시가 촘촘해질수록 마음의 죄책감은 더 단단한 논리로 덮였습니다. 나까지 엮일 필요 없어. 지호가 황기찬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난 다 끝이야. 반면 황기찬은 몸이 금방 피곤해지고 잦은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비서에게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말했는데요. 아침이면 속이 거북했고 낮이면 집중이 흐트러졌고 밤이면 이상하게도 허브차를 마신 뒤 더 속이 뒤집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쉬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몸이 거짓말을 하진 않는데. 황기찬은 거울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세리 앞에서는 웃어 보이려 했고요. 자존심이었고 모르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척을 오래 할수록 진실은 더 멀어진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태호가 황기찬을 찾아왔습니다. 이태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고요. 지호 제 아들입니다. 이태호는 들숨보다 짧은 문장으로 그러나 숨보다 확실한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황기찬은 한동안 눈을 깜빡이기만 했고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 말이 겨우 튀어나온 뒤에야 황기찬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향한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농락해? 황기찬은 곧장 강세리를 찾았고요. 문이 닫히자마자 거칠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강세리는 미간도 찌푸리지 않았는데요. 기찬 씨, 이제 알았어? 사실 이 모든 건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어. 그 말은 강세리의 내면을 가리는 마지막 베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은 복부 한가운데를 가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통증은 처음 겪는 종류였는데요. 흉부가 아니라 옆구리 쪽에서 끌어올라오는 묵직하고 꾸준한 통증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우연히 강세리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메일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강세리의 불안한 손놀림, 화면을 닫는데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재인의 촉을 건드렸습니다. 저건 단순한 업무 메일이 아니야.
순간 제인의 머릿속엔 강세리가 감춰왔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스쳐 지나갔고 결국 제인은 망설임 없이 강세리의 노트북을 몰래 챙겨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메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선 캐서린. 하지만 접속 시간과 근무 기록을 대조해보니 이 아이디를 사용한 건 다름 아닌 강세리였습니다. 제인은 숨을 고르며 메일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범죄였습니다. 메일 첨부 파일에는 H&K 컴퍼니와의 이중 계약서가 버젓이 들어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같은 건으로 두 가지 조건이 존재했고 서명란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신분을 도용해 회사 내부를 속이고 외부와는 또 다른 계약을 맺어 회사의 지분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강재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세리, 너는 진짜 어디까지 갈 거니?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을 생각이었어. 증거 자료를 확인하는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제인은 끝까지 모든 기록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메일 발송 시간, 로그인 아이디, 계약 파일의 최종 수정자까지 꼼꼼히 체크했는데요. 하나하나가 강세리의 죄를 입증하는 칼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엔 앞으로 펼쳐질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강세리가 지분을 빼돌리고 이중 계약을 감추고 신분까지 도용해 살아온 모든 흔적이 한 번에 드러나는 순간 그 가면이 찢겨 나가는 모습을 말이죠. 제인은 노트북을 닫으며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 이제 끝이야. 내가 숨겨온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 황기찬이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비서는 며칠 전부터 그러셨다고 낮게 말했고 병원으로 옮긴 뒤 의사가 다시 한 검사 결과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요. 차, 보조제, 약 성분 같은 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세리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는데요. 우리 집은 정기 검진 잘 받아요. 섣부른 추측은 그만하시죠.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손끝으로 전달된 셈이었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세리는 거울 앞에서 유리컵을 들고 섰고요. 손등의 핏줄이 얇게 비쳤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왔는데 자신의 악행이 들킬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시 황기찬에게 먹일 독극물 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서서히 들키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강세리는 양심을 선택지에서 지웠습니다. 선택지에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손이 그 칸을 눌러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고요. 강재인이 캐서린 계정의 서명 시각과 사내 출입 기록을 맞춰보더니 시간이 겹치지 않는 구간에서 대리로그인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기술적 증거에 가까운 발견이었고요. 강재인은 이태호에게 연락해 말합니다. 증거는 거의 완성됐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공식 행사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내죠. 이태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지호는 제 아들이고 강세리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YL그룹의 공식 행사 날이 왔습니다. 강재인은 노트북 화면에는 이메일 로그인, 이중 계약서 버전, 지분 조작 일지가 순서대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입가에 미소를 붙였고요. 증거. 헛소리 하지 마. 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태호가 앞으로 나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황지호는 황기찬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 저와 일치합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행사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고요.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리며 배가 갈라지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재인이 차례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캐서린으로 로그인해 보낸 H&K 이중계약 증거가 있습니다. 지분 이동표와 이중계약 발송 시각은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지분 조작까지 바뀌었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결정문처럼 들렸습니다. 강세리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며 소리냈습니다. 조작이에요. 이건 나를 나락시켜리는 헛소리라고요. 그 반격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단 아래 있던 황기찬이 갑자기 입가에 피를 물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행사장은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누군가는 구급대를 불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노숙자는 비명처럼 이름을 불렀고요. 기찬아! 기찬아! 그 장면은 끝이 아닌 증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응급처치 후 이전 검사표를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장기적 노출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라는 말이 흘렀습니다. 김도윤은 의사의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식습관, 차, 보조제, 약 그런 것들의 모든 동선을 확인해야 해요. 그 순간 강재인의 시선이 강세리를 관통했습니다. 강세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슬아슬한 미소로 버텼고요. 그래요, 해보세요. 그 말은 절반쯤은 위협, 절반쯤은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강세리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계산은 여기까지라고요. 이제부터는 연결고리의 영역이었습니다. 강재인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었고요. 강재인은 이태호에게 말했거든요. 증거는 충분해요. 그런데 타이밍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관용이 아니라 치밀함이었습니다.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쓰는 순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연결을 완성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이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지호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갑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뒤 강세리는 거울을 마주한 채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모든 걸 증언한다는 생각이 비수처럼 스쳤고요.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나. 그렇게 다시 자신을 굳혔지만 황기찬이 침대에서 미세하게 신음하는 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오자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길게 느껴졌고요. 숨을 고른 뒤 강세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경찰입니다. 강세리 씨 당신을 황기찬 살해 혐의 회사 횡령 사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강세리가 믿은 완벽한 계산은 강재인이 준비한 완벽한 연결고리 앞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었고요. 이태호의 한 문장이 판을 뒤집을 마지막 못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증언은 아마도 강세리 자신의 손이 맞게 될 텐데요. 사람을 계산하기 시작한 마음에서 비로소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킨 순간 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